네, 자, 오늘 시장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키워드 5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열어보도록 하죠. 각국에서는 부양책들이 분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커다란 호재, 국채 배입을 무제한적으로 하겠다라는 빅 뉴스 전해져 왔고요. 그리고 오늘 중국에서 또 부양책들 나왔습니다. 과연 이번 주 중반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에서도 무언가가 나올 것인가? 투자자들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요,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오늘 오전에 내놨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조금 집중이 되면서 건설주들 오늘 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될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주 가운데서는 현대 하이스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전략들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나라 안팎으로 중요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서 투자자들은 좀 지켜보자라고 시장을 좀 바라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시장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MTN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빅 호재가 있었는데 오늘까지 이어지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별다른 영향이 미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 이벤트와 관련된 이 주간 전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종의 이것이 정책 파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의 흐름이 파티의 중간까지 온 것이냐 아니면 파티의 끝물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파티는 시작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네.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파티의 중반은 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과 관련된 이 시장의 상승 동력은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좀 서프라이즈하게 놀랄 만한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결국은 이 이벤트발 랠리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드라기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드라기 효과로 인해서 이 2년물, 3년물과 같은 단기 국채 금리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 비교적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주말 드라기 효과에 이어서 우리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이 지난 금요일 저녁,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저녁에 스페인 국채 금리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스페인 국채 10년물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4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5월부터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약간은 정상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효과에 이어서 더 시장이 흥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그렇죠.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ECB에서는 뭐 시장의 예상치 정도에 불과했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그 전날 ADP 지표를 살펴봤을 때는 뭔가 좋은 지표가 나와서 정책 기대감이 퇴색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발표된 이 정책 고용 지표는 실제 고용 지표는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와 관련된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또 하나 좀 봐야 될 것은 미국의 구직 포기자 수인데요.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이 결국은 고용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실업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나타난 효과였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양책이 필요하고 그동안 꾸준하게 언급드렸던 대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장기 실업자인데 장기 실업자 수는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흐름들이 여러 가지 기대감을 낳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의 이제 실물 지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본주의 수입액이라든지 핵심 자본주의 주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현재 시장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양상이죠. 그래서 따라서 증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 그런데 한쪽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주택 시장이나 이런 쪽은 또 개선되고 있어서 네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의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 즉 9월 달에 내놓지 않고 뭐 10월 달 정도의 시장 변화 상황을 보면서 좀 더 천천히 단계적으로 내놓을 가능성. 또 두 번째 가능성은 이번에 내놓긴 하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좀 밑돌 가능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좋아진 분위기로 인해서 시장이 정상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특히 미국 시장을 살펴보시면 S&P 500 지수로 놓고 봤을 때 5년 내 최고치거든요. 지난 두 번의 부양책은 증시의 폭락 이후에 나와서
시장 부양 효과가 비교적 컸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번에는 거래량도 없이 이미 정책이 나오기 이전에 전고점 수준을 넘겨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효과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 정책 파티는 지금 중반을 넘어가고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거나 시기가 이번 달이 아니라 한 달 혹은 그 이상으로 밀려나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든지 이런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좀 지수를 급격히 끌어내릴 만한 요인은 안 되겠습니까? 급격히 끌어내릴 만한 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에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네. 아직까지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예.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네. 나오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시장의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같이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지수가 조금 안 좋았을 때는 S1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신고가 네네. 내면서 NC소프트 이런 종목도 올랐거든요. 통신주. 그런데 최근의 흐름 보시면 다시 소재주들 이런 것들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이들 종목은 또 버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체력이 정말 강하다면 모든 종목군들을 한 방향으로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항상 취사 선택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것은 일종의 트레이딩 국면이 아닌가. 계속 교체 매매를 통해서 수익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모멘텀에 따른 그런 매매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의 체력은 좀 공고해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의 위험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네, 이번 주 그리고 내일을 위한 전략들은 잠시 뒤에 또 구체적으로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내에서는 또 경기 내수를 부양하게 시키기 위한 대책들이 발표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는데 주식시장에서는 건설주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기도 했고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벌써부터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본질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위험이 내부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내부에서 원래 생겼던 그런 요인들인가 네. 이걸 먼저 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내부적인 요인 자체가 먼저 존재했다라기보단 외부 네. 요인 자체에 의해서 내부 요인도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실제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동인이 해외 쪽 요인인데 이것을 우리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내수 쪽으로든 살려보겠다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국내 수출 전망 BSI와 수출 증가율이 나오는데요. 지난 이 2010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 2012년 들어서는 이제 마이너스 국면으로 내려앉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BSI 국면도 낮아지고 있어서 이 외부적인 충격은 우리가 계속 흡수해 나가야 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내수 부양책만으로 경기를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전제고요. 네. 이번에 나온 대책이 보시면 부동산 관련 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부동산의 매매 가격 그리고 전세 가격은 모두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좀처럼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그런 시그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부동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누구나 주택을 사고 네.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무언가 합의가 존재를 해야만 시장에 투기적인 수요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감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가격이 제대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실수요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투기 수요 자체도 있어줘야 전체적으로 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일부 실수요를 제외하고 나서 과연 투자 수요, 좀 더 나아가서 투기 수요가 존재할 수 있느냐, 오늘 정부의 대책으로 그 부분까지 이끌어낼 수 있느냐,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그래서 준비된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아직까지 하향하는 가격을 돌릴 만한 모멘텀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정부의 부양책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소비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인 이제 소매 판매액 지표와 그리고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언젠가부터 소매 판매가 우리 시장을 견인했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코스피의 움직임을 보면서 후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자산 가격의 상승,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상품 가격이라든지 코스피 지수와 같은 이런 자산 가격이 올라서 내가 무언가 돈을 많이 벌었구나라는 그런 심리를 주어야만 소매 판매도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증시도 박스권 안에 묶여 있고 환율도 묶여 있고 상품 가격도 결국 박스 안에 묶여 있는 정도의 흐름이라면 이런 소매 판매도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네.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밀고 있는 이 소비세 인하라든지 그리고 이 개별 소비세 인하를 통한 뭐 자동차의 장려 네네. 정책 이런 것들이 일부 플러스 효과를 보여주긴 하겠지만
내려가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뿐 이것을 방향을 돌리는 그런 강력한 지표가 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레임덕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의 강도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부 내에서 얼마나 실행될 수 있을지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주식시장의 수급도 좀 확인해 보자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는 또 대거 팔고 나가는 흐름이라 이걸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번 주부터 나타나는 스프레드 가격 움직임과 스프레드 거래량이 중요하다. 네네. 오늘 스프레드 거래량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준비된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지난 일주간을 통해서 이 차익 잔고의 청산 부분이 조금 나타나긴 했는데 기관들은 생각보다 많이 팔지 않았고 즉 들고 있는 물량의 한 30% 정도가 정리가 됐고요. 국가지자체 쪽에서는 한 거의 70% 가까운 물량이 정리가 됐습니다. 외국인은 거의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프레드 거래를 통해서 외국인들은 선물, 12월물을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만기에 청산하고픈 그런 욕구가 일정 부분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론 스프레드 가격도 물론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만 평균 스프레드 가격은 더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 괴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실제로 이제 만기일 날이 다가오면서 12월물을 그대로 가져가기보단 청산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더 이익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실제적인 이 수급 부담은 향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을 뭐 급락시키는 요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단으로 올라갈 때 누구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뻔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벽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장벽이 없어진 이후에 아무래도 그것을 통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네네. 지금 시장의 주요 투자자들 또 거래가 늘지 않는 이유도 전 거기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렇죠. 실제로 이 이벤트를 지나가고 나서 사고 싶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이러한 수급 부담은 반드시 시장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나가고자 하는 심리가 나타난다면 결국은 시장의 상단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누구나 안전한 쪽을 택하기 마련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 좀 물량을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경계 심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주 가운데서는요, 오늘 현대 하이스코어 점검을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참 많이 올랐더라고요. 5월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온 흐름, 수익률 계산해 보니까 거의 30% 정도 넘는 것 같았습니다. 현대 하이스코어, 현대차 그룹의 부진한 모습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현대 하이스코어의 흐름은 왜 이렇게 좋은 것인지 뭐 증권가 호평도 나왔다고 하지만은 뭐 실제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 현대 하이스코어의 현대차 구매 비중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빨간색 표시인데 거의 지금 70% 육박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2007년 정도만 하더라도 절반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현대제철 그룹을 편입하면서 실제로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현대차의 강판의 대부분은 해외 쪽 몇 개의 생산 라인을 제외하면 현대하이스코어 물량을 가져다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냉연 품질도 좋아졌고 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현대자동차의 이익률도 좋아지는 그런 양상을 낳고 있죠. 그래서 해외 부분도 늘고 있지만 국내 부분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 무엇보다도 해외 공장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엔 벌써 공장이 3개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물량들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핵심 포인트고요. 또 하나 지금 살펴보시면 최근에 이제 철강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뭐 누구나 아실 텐데요. 철강 가격은 조정을 받으면서 이 열연 가격은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묶여 있는데 자동차 가격은 스물스물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익 스프레드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런 관련 흐름들이 이익을 좋게 만들어줌으로써 현재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분위기. 그래서 현대차 내에서 성장 동력이 있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하이스코어가 가장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를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일종의 롱숏 전략을 할 수가 있겠죠. 현대차 그룹 내에 여러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 종목을 다 같이 사서 가져가는 것보단 강한 쪽을 밀고 약한 쪽을 파는 그런 전략들. 그래서 현대기아차를 팔고 강한 종목군들로 비중을 밀어주는 이런 분위기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런데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은 한 가지 요인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지난 1년간 현대차와 현대에스코의 상대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이 상대 수익률 격차가 지금 거의 40% 가까이 벌어지고 예, 있습니다. 상당한데요. 네, 과거에 이렇게 일치했던 것을 고려해 보면 지금의 이 괴리는 좀 심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괴리를 축소시킬 가능성, 괴리의 축소가 현대에스코가 많이 빠져서 축소시킬 것인지 네. 아니면 현대차가 올라와서 축소시킬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축소될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대에스코가 이제부터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은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익을 좀 실현해 놓는 것이 괜찮겠군요.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네. 확실한 신호를 보이기 전까지는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확실한 신호라는 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 이 종목의 움직임이 결국은 뭐 기관을 비롯한 시장 메이저들 스쿠버에서 움직이고 있고 네네. 또 기술적인 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견조한 지지대를 형성하면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거래 폭증과 함께 그러한 가격대를 이탈하거나 시장의 메이저들이 급속하게 빠져나오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빠져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제 신규로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또 계시죠. 기간 조정을 이용해서 혹은 약간의 가격 조정을 이용해서 사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시장의 중심이 다시 현대차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네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하이스코가 아니라 현대차나 완성차. 기아차 쪽으로 네네. 돌리시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이 되겠죠. 역시나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도 발빠른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밤에 또 글로벌 경제 일정 어떤 것들이 예정되는지 확인하고 내일을 위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